제가 전화를 몇 번 못 받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럼 여사 계속 전화를 하셨던 네. 거군요. 근데 네.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탈당하기 전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일반 전화로 주셨었는데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때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조문에 대한 위로의 전화였기 때문에 네. 통화를 잘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나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1시간이라는 단어를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뭐 아, 오랫동안 그러면 통화를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1시간도 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다. 근데 그럼 이전에도 또 통화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꽤 텀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탈당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아. 근데 이번에 시부상 때 전화를 줘서 그래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시니까. 네. 우선은 뭐 시부상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기존에 그 여사의 시부상 때도 제가 갔었고 국힘에 네.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 후로 여사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제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셨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네. 이것도 대표님이 밝히신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대화를 다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해하셨는지 뭐 대략적으로나마 좀 억울하다는 알려주실까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냥 불편함이 있구나, 편하지 않구나.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은 느꼈고요. 한동훈 대표요. 예. 예. 다만 저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7월 12일이면은 3달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왜 한동훈 우리 김건희 여사와 제가 통화한 야당 대표로서의 이 발언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걸 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왜냐하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마치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문자를 주셔서 네. 거기에 답변을 드렸고 그랬더니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냥 물타기 형식의 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가 갑자기 왜에 대한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뭐 처음에 그 발언을 하셨던 소장이 용산에서 정보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네. 그 후로도 뭐 몇몇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면은 또 용산에서 소스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렇게 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 내용,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꼭 제가 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정당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사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헷갈림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의 영부인법, 그러니까 김건희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가져라. 그래야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포대교 가서 무언가 지시하는 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김건희법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하기보단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기억을 해본다면 공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뭐 쉽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제의 미덕,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음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여사가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 듣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저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존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몇 번 전화를 주셨을 때도 저는 그 전화 주셨던 것을 언론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입이 네. 무거움 때문에 전화를 뭐 시부상 때도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흘렸을까? 저는 그 점에 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흐리기,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왜를 생각한다면 허은하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공천 개입 의혹, 지금의 이런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지만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전화를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대화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합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발언을- 개혁신당은 이제 특검법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나눴을까? 그 하고 당시에 좀 그런 질문드렸습니다. 특검법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가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억울하다면 야당 대표가 아니라 특검에다 호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해봐야 국민적 의혹이 풀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억울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각종 의혹을 털어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이라도 당장 말 잘 듣는 오빠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김 여사가 야당 대표와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감정적인 토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4월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약 1시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던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김 여사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화질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예. 다 터져 나오거든요. 억울하다. 다 흘러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억울한 부분 분명히 있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아. 특검 같은 거 진지하게 정권 초기에 받아버렸으면 끝나가지고 다 잊어버렸고 그 이후로 이런 공세 못해요. 결국 통화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득될 게 없는데 왜 논란을 자초하냐는 겁니다. 통화 상대로 지목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다고 밝히면서도 어디에도 말한 적 없다며 통화 사실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전화를 주셨고요.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뭐합니다만 입이 좀 무거운 편인데 왜 이 내용을 용산에서 먼저 얘기했는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 용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기사로도 나온 것들이 있던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뭐 정도